저희 양손 머리 위로 만세 번쩍 하시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반짝반짝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재선님이신데 자대선님이신가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이서 단체로 어디 가시는가 봐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도 보여주시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저희가 얼굴 보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원래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눈빛도 마주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막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도 생기면서 이렇게 자극을 매주마다 자꾸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목표 도달하는 데까지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또 저희가 또 시대의 흐름이 또 어쩔 수 없는 급박한 변화에 적응하는 지금 코로나 시대로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적응되셔서 이렇게 줌 영상으로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이거를 함께 처음에 시작하고 한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론 이게 참 기분 좋은 인사법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늘.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 굉장히 한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스키장에를 갔는데 그 스키장에 리프트를 타고 딱 내렸더니 거기에 내려 있는 이제 내려주는 도우미 알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도우미 알바 학생들이 딱 내리자마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너무 기분이 유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느낌으로 나도 이렇게 상대에게 즐거운 행복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행복하게 하자라는 인사법보다는 우리의 자뇌와 우뇌의 균형을 맞추는 신경 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운동신경을 함께 도와주면서 치매 예방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의 팔이 항상 늘 지구의 중력의 원리로 아래로 이렇게 향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되면 4, 5시에 손도 붓고 발도 붓고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노폐물 독소들이 쌓여서 부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손을 번쩍 들어서 막 털어주기도 하고 흔들어주면서 노폐물 빨리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팔뚝살도 얇아지라고 하는 인사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리 12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처음 시작하는 워밍업 주간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워밍업이라고 하는 거 대청소를 하기 위한 내 몸의 클렌즈의 준비 단계로 조금 더 효과를 강력하게 보게 하기 위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제품들을 먹고 생소하게 뭐가 이름도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막 주저리 늘어놓고 챙겨서 먹으랬더니 도대체 이 이름은 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먹어야 되는 건지 하면서 복잡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라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실천하시고 따라하신 여러분, 본인 스스로에게 처음 잘하고 있다. 나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더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는 응원의 박수 한번 시작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참 잘하셨어요. 일주일이라는 워밍업에 제가 강조드렸던 3가지가 있습니다. 해독을 위한, 우리 대청소를 하기 위한 워밍업으로 첫 번째 강조드렸던 거, 내 몸에 물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서히 물의 양을 늘려가면서 물 먹는 방법도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 써주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은
내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물을 어느 만큼 먹었을 때 내 몸이 그만큼 효과를 더 극대화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은 물을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강조드렸던 건 한 모금을 입에 넣고 3번, 4번 나누어서 삼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벌컥벌컥 막 찬물을 드셨다면 이제는 내 몸에 차가운 것은 건강의 적이에요. 우리의 지방은 차가우면 굳어지게 돼 있어요. 지방은 따뜻해야 녹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건강한 몸을 세팅하기 위해서 습관 바꾸기가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한 모금을 3번, 4번 나눠서 삼키시면 흡수가 먹는 즉시 이 입 안에 점막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온 몸의 세포로 하나하나 흡수가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안 드셨던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갑작스럽게 드시기 위해서는 좀 버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만큼 몸에서 다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조금씩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00ml씩 서서히 단계별로 늘리는 과정을 일주일 동안 진행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화장실 가기 바쁘셨다라면 지금 아마 이번 일주일도 갑작스럽게 물을 많이 늘리려고 하니 막 물배도 부르고 먹기도 불편했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도 자주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몸에서 흡수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서서히 다시 줄어들게 돼서 정상 패턴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가 이번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물 마시는 거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드렸던 거, 우리의 내 몸의 대청소를 하기 위한 내 몸의 클렌즈를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의 사이즈를 줄여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감량 절식을 하시라고 강조드렸고요. 80%, 70%, 60%, 50%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적어도 50% 이내로 줄이셨어야 클렌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 절식을 강조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내 위가 작아져서 이 5주가 끝난 후에도 보식 단계에서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불러지게 환경을 만들고 그 이후에 양을 줄여서 요요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더 평생 건강한 몸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적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시기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강조드렸던 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것을 제가 제거식을 철저히 하세요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거식이란 가장 건강에 적이 되는 밀가루 음식, 그리고 기름진 거, 그리고 자극적이고 매운 것들, 그리고 또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단 것들이에요. 달달한 거. 특히 뭐 주스류라든지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달달한 모든 것들, 빵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버터하고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대다수 많이 달달하게 음식들을 하죠. 그 안에 설탕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 것들을 이제부터는 조금씩 멀리 하셔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거식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몸이 해독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독소를 제거하고 클렌즈를 하고 나서 몸이 정화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요.
지금 억지로 의도적으로 참고 줄이고 안 먹고 자제하지만 몸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난 후에는요. 저절로 몸에서 안 땡겨요. 과거에 좋아했던 기름지고 과거에 좋아했던 자극적인 음식들, 밀가루 음식들, 인스턴트나 이런 과자라든지 라면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 내 몸이 저절로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찾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몸이 깨끗해지게 되면 내 몸에 좋은 것만을 내 몸이 스스로 원해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도 하기도 하지만 내 몸이 저절로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만드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강조드렸습니다. 물 마시기, 감량절식, 그리고 제거식 철저히 하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것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거 1주차에 다이어트 일지 써서 날마다 인증샷 열심히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점심 메뉴로 권해드렸던 것 중에 400칼로리 정도의 식단으로 일반식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지만 우리가 그 400칼로리 조절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400칼로리 조절하기 위해서는 진짜 밥도 반 공기만 드셔야 되고요. 거기에 웬만한 기름진 거나 고기 같은 것들은 배제를 하셔야 되고 그냥 거의 풀마트로 가시고 밥도 현미밥으로 반 공기 정도 드셨을 때 간신히 400칼로리를 맞출 수 있는 식단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상생활에 그동안 했던 습관을 조금 더 개선시키면서 식사량, 밥도 좀 덜어내시고 음식 메뉴도 좀 좋은 걸로 건강식단으로 드시려고 노력하고 인증샷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1주차에 일반식과 권해드린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렸던 것 중에 강조드렸던 식단은 일반식이지만 건강 식단으로 쌈야채 드시는 걸 권해드렸거든요. 쌈야채. 우리 유기농 쌈야채 마트에 가면 내가 원하는 신선식품 코너에 가면 원하는 양만큼 친환경 제품으로 이렇게 막 골라서 담을 수 있는 코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쌈야채를 늘 집에다가 비치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건 일반식 하실 때예요. 그리고 쌈장 만드는 거 알려드렸죠? 견과류와 두부랑 같이 섞어서 집 재래된장 같이 함께 믹싱해가지고 야채에다가 듬뿍 올려서 고소한 맛과 그 안에 중멸치 하나 얹고 또는 닭가슴살 그리고 또는 오리고기 이렇게 소량만 드실 수 있도록 권해드렸는데 그 쌈야채를 그렇게 드시게 되면 한 4~5쌈만 싸서 드셔도 포만감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럼 영양적으로도 건강면으로도 그리고 포만감 다이어트로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단을 권해드렸고 또 하나 우리가 일반식을 먹다 보면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간편식을 좀 권해드렸거든요. 다이어트 간편식으로 권해드렸던 메뉴 중에는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거기에 고구마. 고구마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여러분의 핸드폰 크기 반 정도 그 정도 사이즈만 권해드려요. 핸드폰 크기 반 정도. 그렇게 해서 고구마 50g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g 정도가 주먹 사이즈 하나 정도 사이즈라면 주먹 반 사이즈 그리고 두부 반모 거기에 드실 수 있는 나머지 야채로는요. 브로콜리 데친 거, 그 다음에 양배추 데친 거 반, 그리고 파프리카 또는 오이 이렇게 해서 한 주먹 정도의 야채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주먹. 그럼 닭공기 하나 정도의 야채를 그 안에 담아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양을 조절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간편식으로 메뉴를 구성하시면 메뉴 신경 쓸 거 없이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효과도 좋고요. 먹기도 즐겁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우선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스타트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인 마음과 이 프로그램대로 잘 실천하고 따라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5주 후에는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3가지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중에 첫 번째가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너를 너무 혹사시키고 내가 내 몸을 너무 과부하시켜서 사용을 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을 스타트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쉐이크를 하나 드실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좋은 영양식품을 내 몸속으로 흡수를 시키고 내 세포를 건강해 해줌으로써 앞으로 더 건강해질 거고 내 몸을 사랑하게 해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 또한 엄청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저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는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지금 현재 건강하지 않은 살이 찐 몸을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자라고 강조드렸죠. 그래서 본인의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 써가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서 나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갈 건지 물 안 먹는 사람은 물 마시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건강하게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을 병행을 하고 그리고 빨리 먹던 사람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강조드렸던 것 중에 이 프로그램을 잘 믿고 잘 따라하고 실천했더니요. 정말 놀랍게도 내 몸이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오면서 건강과 다이어트라는 것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한 노하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했더니 나는 이미 건강 전문가로서 어느 순간에 거듭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치를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주변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줬더니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다이어트 코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건강 전문가의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의 남은 삶, 우리 100세 시대에 지금 또 거기에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건강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건강 전도사로서 새로운 직업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3월이에요. 어제 오늘 아침에 집에서 딱 나오는데 이 아침 공기가 이제 완연아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 상쾌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따뜻해지는 봄날에 조금 있으면 조만간에 바로 꽃필 거거든요. 꽃피기 전에 우리 날씬하고 멋진 몸을 만들어서 샤방샤방한 원피스 입고 봄나들이 한번 가셔야 되잖아요. 예, 코로나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꽃구경은 한번 꼭 하시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가지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어쨌든 내가 거금 150만 원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큰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목표가 있으니 그 목표를 향해서 잠시 힘들어도 좋아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11기까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례의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깜깜한 터널이 그 광명의 빛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암담한 상태로 간다라면 굉장히 힘들고 지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5주라고 하는 시간이 후에 나의 멋진 모습, 건강해진 모습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한 달 동안 참을 수 있는 의지와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 한 주 동안 스타트에 초기에 한 3일 동안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3일 지나고 나서 4일, 5일, 6일 되니까 우리 사람인지라 먹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참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한두 번 무너질 수 있어요. 맛있는 거 앞에서 아 그래 오늘 조금 먹고 내일 다시 열심히 하자 하면서 또 반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칙을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내가 반칙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도 두 번째 주 스타트에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과 극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 또 다시 열심히 화이팅 하시는 두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한 번 더 이제 종합적인 이 5주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지금의 결과는 반드시 과거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해서 원인을 제거를 했을 때 마지막 결과 또한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더라 하는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5주 동안에 나의 그 잘못된 원인에 대한 하나하나를 제거를 하면서 그것을 개선시켜가고 그것을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마지막 답을 찾으러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5주의 과정을 포물선으로 그리자면 이런 언덕으로 이러한 바운드를 그리게 됩니다. 이 언덕의 이 바운드를 그릴 때 이 바운드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잘 넘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5주 동안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막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그 포물선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결과가 물론 결과는 봅니다. 결과는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에서 드라마틱한 결과들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믿기지도 않을 만한 그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고 어떤 분들은 그 바운드가 이렇게 물퉁물퉁 들쭉날쭉하면서 미미하게 조금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이왕하는 거 내가 제대로 큰 결과를 보는 게 가장 최고의 우리 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주차의 스타트의 워밍업 단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중요한 거 강조드렸고 그 바운드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정점은 우리 몸의 대청소를 하는 클렌즈 역할을 하는 2주차와 3주차 과정이에요. 건강해지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려요. 그리고 다이어트 또한 마지막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또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5주를 통해서 매 한 주 한 주마다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거대로 그대로 공식대로 따라가면서 실천해가면서 이 자연스러운 언덕의 능선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답을 찾아간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렌즈와 내 몸의 대청소의 가운데 중요한 정점을 2주차와 3주차를 두고, 그리고 그 1주차와 4주차와 5주차는 그거에 대한 준비와 그거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마지막 최고의 건강 공식과 다이어트 공식의 답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대청소 작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주일 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클렌즈 작업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 그리고 조금 더 효과를 강력하게 볼 수 있는 팁, 이러한 것들을 이론 공부를 함께 하면서 그 원리를 알고 진행하셔야 빠른 답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2주차 공식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넘어가네요. 네, 2주차의 공식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내 몸속에 독소들이 많이 몸속에 누적되어 왔어요. 수십 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게 조금씩 계속 쌓였던 독소들은 외부 독소, 내부 독소, 각종 모든 독소들은 너무 넘쳐나게 우리 몸에 누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더니 갑작스럽게 그 여행지에서 안 먹던 음식을 먹거나 또는 물을 갈아 먹었을 때 배탈이 나서 고생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물론 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드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작스럽게 안 먹던 음식을 바꿔 먹거나 물을 갈아 먹었을 때 이렇게 탈이 날까요? 우리 몸에서는 내 몸이 늘 평소의 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이미 적응이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차곡차곡 서서히 조금씩 낀 온몸의 독소들, 혈관 속에 있는 기름때, 찌꺼기, 그리고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마블링 지방, 그 다음에 우리 뱃살에 끼어있는 내장 지방, 그리고 옆구리에 피하 지방 안에 들어있는 오래 묵은 지방이 오랫동안 묵어버리잖아요. 그럼 지방이 산화가 돼요. 우리 튀김집, 치킨집, 기름집에서도 기름을 계속 오랫동안 재사용하면 그 기름이 나중에 시커멓게 산화돼 버리죠.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묵은 지방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엉덩이 아래쪽, 그 다음에 옆구리살, 튜브, 지방, 이러한 지방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묵혀놓고 그 안에 독소들이 계속 수시로 조금씩 누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지방들이 산화돼서 나중에 그 지방은요, 염증 덩어리들로 중간중간에 계속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이 오랫동안 묵어져 있는 상태에서 병든 지방세포로 변해서 셀룰라이트들이 생겨서 허벅지 안쪽이나 팔뚝 안쪽에 보면 울퉁불퉁해지는 살들이 보이실 거예요. 만지면 울퉁불퉁해지고 육안으로도 뒤에 허벅지 뒤쪽이나 안쪽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만지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살이 보이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지방이 오랫동안 산화돼서 그런 거예요. 셀룰라이트. 그 셀룰라이트들이 있으면 우리의 몸의 건강의 기본 원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들어진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하는 세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포에 건강한 비결이 있어요. 그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라고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포의 영양 공급을 충분하게 잘 해주면 그 세포는 건강해요. 근데 문제는 그 세포의 영양 공급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줄 거냐예요. 세포의 영양 공급 경로는요. 혈관을 통하는 거예요. 그 혈관에 모세혈관, 그 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모세혈관으로 뻗쳐나가고 그 혈관 안쪽으로 흐르는 혈액과 산소 공급을 통해서 그 세포 속에 영양 공급을 배달해주는 경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허벅지 안쪽이나 이 팔뚝 안쪽, 이 오랜 동안에 묵어져 있는 찌꺼기, 독소, 노폐물, 염증 덩어리들 때문에 그 안에 모세혈관들이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찌꺼기들이 너무 걸어지고 걸쭉해지고 탁해지고 기름때가 많이 끼다 보니까 끝까지 영양과 산소 공급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부위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들이 차가워지고 뭔가 순환이 안 돼서 자꾸 그 안에 찌꺼기와 독소들이 쌓여가지고 병든 세포들로 변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론은 그 세포 속에 영양 공급을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들은 다시 건강히 회복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혈관대의 찌꺼기를 빼내고 대청소 클렌즈를 통해서 혈액 속에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고 순환을 시켜주면 다시 그 세포들은 건강하게 순환이 됨으로써 회복을 할 수 있는 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오는 것 또한 몸속에 독소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안 먹던 쉐이크를 먹고 그리고 물도 많이 먹고 거기에 영양 캡슐들도 먹다 보니까 그 캡슐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성분들이 그 치유 성분들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기능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도와줌으로써 몸속에 독소, 찌꺼기, 노폐물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환경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많이 먹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까지 내가 수시로 아무 때나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들이 쉴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침, 저녁 쉐이크로만 먹어주게 되니까 장기들이 휴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기들이 그동안에 조금 더 혹사시켰던 장기들이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쌓여있던 모든 독소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효과와 반응들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정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호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편한 반응이라고 하는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5주 과정의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이 건강 식단을 대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까지 먹었다면 우리 주부님들 아침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집에서 남은 반찬, 아이가 남겼던 거 남은 반찬 꾸역꾸역 아니면 밥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놓고 김장김치 하나만 꺼내놓고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대충 국 말아서 그렇게 드시는 경우 많잖아요. 콩나물국 하나 말아서 배만 불리고 뭔가 요기만 하는 그런 식사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겠어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한 식단을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의 온갖 좋은 성분들만 엑기스만 뽑아서 액상으로 만들어 놓고 캡슐 안에 담아 놓은 제품들을 건강식단으로 구성해서 메뉴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좋은 식단으로. 우리가 일반 식사에서 우리 몸속으로 얻어질 수 있는 영양소들은요.
이 식단을 바꿈으로써 거의 10배 이상의 충분한 영양소들로 더 많이 세포 속에 공급해 줄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굶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가벼운 일반 식사라든지 가벼운 간편 식사, 다이어트 식단으로 점심 식사 한 끼는 드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아마도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으면서 진행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즈베 클래스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식단으로서 최고의 영양 균형 식단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돼서 5주 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일반 식사로서 골고루 이렇게 좋은 식단들을 메뉴를 선정을 해서 영양을 보충해주면 가장 최고의 식단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을 늘 날마다 하면서 어떻게 맨날 이런 식단을 챙겨 드실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에 적응이 돼서 대충 가볍게, 그리고 뭐 인스턴트 식품으로 잠시 배고픔만 달래게, 영양가는 고려하지 않고 입에만 즐거운, 배만 불리는, 그리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그런 음식들을 알면서 너무 많이 드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몸에 쌓인 독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독소 빠져나간 자리에, 빈 공간에, 여분이 생긴 자리에 그 세포 속에 충분한 골고루 된 영양을 보충을 해주게 되면 우리의 몸은 놀라운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진 세포들이 모든 신진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잘 가동을 하고 난 후에 놀랍게도 체지방이 줄어드는, 사이즈가 변화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요, 내 몸의 귀를 잘 기울여 보셔야 돼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나의 몸은 혹사시킨 상태에 따라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라는 것을 귀를 잘 기울이면서 내 몸이 원하는 신호에 바로바로 즉시 따라주셔야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비결은 제가 첫 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물들, 그중에 개를 예를 들어 그때는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동물들 중에 개를 예를 들게요. 개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가 아프면 마루 밑에 들어가서, 아니면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몇 날 며칠 동안 본인이 다 나을 때까지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입도 안 돼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몸 속에서 나쁜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을 몸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낫게 하기 위한 반응으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건 설명드린 것 같네요. 우리가 갑자기 아프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 입맛이 뚝 떨어지는 반응 또한 내 몸이 스스로 내 주인한테 요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 지금 뭔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 몸을 빨리 면역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잠시 먹는 것 좀 넣어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신호를 주인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요청함으로써 입맛을 뚝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돌 씹는 느낌이 들고 맛이 아무것도 못 느끼게 만들어서 먹다가 수저내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 주인한테 요청하는 거야. 내 몸이 스스로. 우리 몸은 그렇게 똑똑해요. 몸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나오는 반응들은요, 내 몸이 건강해지려고, 내 몸을 회복하려고 그것을 외부의 나쁜 것들을 내보내고 방어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쁜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고 내 몸을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모든 온갖 노력들의 반응이 몸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열이 나면 갑자기 해열제 먹고 진통제 먹고, 그리고 뭔가 어디에 통증이 막 있으면은 진통제 먹어서 막 그걸 막 없애려고 막 순간적으로 아픈 거 없애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회복하려고 하는 자연치유라고 하는 효과가 자꾸자꾸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회복을 늦어지게 만들고 건강을 상하게 만드는 최고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에 걸리는 것 또한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내 몸의 체온을 뺏겼더니 너무 추운 데서 오랫동안 떨었더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저녁 때 막 머리 아프고 열이 막 나죠. 체온을 올리려고 공부를 지피는 자연치유 현상으로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해열제를 통해서 열을 인위적으로 뚝 떨어뜨리는 걸 넣어주니 외부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확 막아버리고 밟아버리고 제거를 해버리고 화학 약물로 인해서 그거를 대신해주니 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외부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점점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내가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였다가 그것을 바로바로 즉시 따라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건강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너무 혹사시켰던 장기들이 갑작스럽게 속을 비워주고 음식물을 거의 적게 먹어주면서 장기를 쉴 수 있도록 해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구석구석 쌓여있던 독소들은요,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내보내지려고 하는 반응들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오냐? 두통이 제일 먼저 올 거예요. 혈관 속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한꺼번에 돼요. 독소들을 내보내려고 했더니 그 독소들이 지방 찌꺼기 속에 끼었던 독소들, 근육 사이사이 끼어있던 독소들, 그 다음에 혈관 벽에 끼어있던 기름때 찌꺼기들 독소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급격하게 떨어져서 혈관으로 유입이 돼요. 혈관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혈관이 갑작스럽게 끈적끈적 하면서 피들이 걸쭉해지고 오히려 더 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냇물, 또랑물 얘기해 볼게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거기 또랑물에 이끼 같은 것들이 막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끼가 가라앉아 있고 그 위에 물이 막 졸졸졸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내려가는데 갑작스럽게 꼬마 애기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물장난한다고 막 발로 밟고 막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그 이끼나 가라앉았던 찌꺼기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시커멓게 그 맑았던 물이 더 더러워지고 탁해지고 뿌얘져가지고 속이 안 보이죠? 그러면서 그 가라앉아 있던 그 미끌미끌했던 이 이끼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더 탁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그동안에 그냥 잠자코 벽에 붙어있던 것들이, 쌓여있던 것들이 장기를 잠깐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우리 몸의 대청소를 위해서 클렌즈 과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막 떨어져 나와서 오히려 그 혈액이 탁해지기 시작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 간신히 흘러가게 하는 거야. 너무 끈적끈적하게 탁해지니까. 그동안에 좁아져 있던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던 경동맥 혈관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산소 공급과 혈액 공급이 간신히 힘들게 막 들어가니까 머리가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잠시 힘들어져 있어서. 그리고 하다 보면 목 편도가 막 부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인파가 막 부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장기를 쉬게 해주게 되면 가장 먼저 면역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몸의 치유 반응이 극대화돼요. 그 면역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치유 반응이 극대화될 때 림프 독소들이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림프에서 대식세포들, NK세포들이 활성화돼서 활동을 극대화되게 막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 찌꺼기, 독소 이런 것들을 막 가서 제거하는 기능을 활발하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그 조직액들이 막 림프 속으로 유입이 돼서 그 조직액들도 똑같이 맑았던 것들이 막 걸쭉해지면서 더러워지고 탁해지기 시작해요. 그 탁해지는 순간 빨리빨리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 못 나가.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서서히 단계별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림프 쪽에 정체된 수분들이 머물러서 조직액들이 고여 있어서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겨드랑이 쪽 팔도 붓고 손도 붓고 다리도 붓고 발도 붓고 그다음에 목에 림프도 임파선도 부어서 불편해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임파가 붓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열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백혈구가 증식한다는 반응이고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활발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안 좋았던 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아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의 원리를 좀 알고 클렌즈를 시작을 하고 몸에 대청소를 해야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불편함들이 내 몸에 그동안 이렇게 독소들이 많이 쌓여 있구나. 내 몸에 지금 이쪽 부위가 그만큼 세포들이 혹사당해서 건강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구나. 본인의 건강 상태를 그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몸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 이제 내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내 몸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프로그램의 2주차와 3주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경우에 따라서 1주부터 5주 과정의 모든 반응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5주 프로그램을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먹고 있는데 문제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날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고 시간대에 다른 반응이 나오면서 정도와 강도와 깊이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반응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일기장에 그 반응을 꼼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기록한 5주 후에는요. 그 다이어트 일지는 여러분의 건강검진 표로서 결과를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몸을 대청소하다 보면요. 장기를 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다 보면 그 클렌즈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세포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반응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 없는 반응은 없다. 지금 나오는 반응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반응들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반응들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정도와 강도와 깊이와 시간에 비례해서 그 반응이 나오더라.
그것이 정화 반응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 몸의 귀를 잘 기울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임으로써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믿기지도 않을 만한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의 현장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200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5년도에 이러한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기업체에서 이러한 건강 해독 프로그램 강의를 지금 10년이 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서 경험한 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더니 우리 몸은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진행하셔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그만큼 이거에서의 원리를 알고 힘들어도 조금 더 잘 믿음을 가지고 극복을 하고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을 병행하면서 조금 수월하게 결과를 잘 진행했더니 놀라운 선물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함께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한 상태로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려고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그리고 내 몸에 안 좋은 것들, 세포들을 건강하게 바꾸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적으로 나타나는 불편한 반응들이다. 몸이 원활하지 않았던 세포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나오는 반응이더라. 건강검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무료로 받는 공짜 건강검진부터 돈을 추가로 내서 받을 수 있는 뭐 수천만 원대까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전문적인 기기를 이용해서 아주 비싼 금액을 내고 건강검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이 클렌즈 프로그램은요. 내 몸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디테일한 결과치보다 더 정확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의 세포를 하나하나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건강 체킹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수백만 원짜리 이상의 건강검진 표로서 나중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결과를 이 노트로 적어보시면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힘든 반응이 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면은요.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이고 달래가는 게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본인의 그만큼 건강이 안 좋고 깊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클렌즈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응급실 가시는 분 의외로 엄청 많아요. 그 순간에 막 정말 막 갑자기 무슨 일 날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뭔가 막 불안하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응급실 가거든요. 근데 응급실 가서 본인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요. 검사를 다 했더니 검사 결과에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정상이래. 이상이 없대.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신경 썼어요? 뭐 이러한 반응들로 의사분들이 다시 대처를 해서 수액 맞고 또는 영양제나 링거 이렇게 맞으면서 몸 다시 회복되면 다음날 또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그분이 집에 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이 또 컨디션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반응들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죽이나 미음이나 뭔가를 가볍게 드셔요. 우리 몸속에서 치유 반응이 날 때는 장기를 휴식하는 동안에 치유 반응이 극대화된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에 안 좋은 것을 막 보수공사하는 세포들이 그쪽 가서 막 공사할 때 일시적으로 되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 때 위에 음식물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물이 들어가는 순간 안 좋은 부위의 치유반으로 막 고통스러웠던 그 부위가 거기에 공사하던 면역세포들, 공사하던 일꾼들이 위에 음식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신호를 보내요. 잠시만 거기 공사하는 거 잠깐 멈춰. 위에 음식물이 지금 들어가니까 거기 공사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하고 그다음 조금 다음 단계로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지금 순서는 위에 음식물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소화시키는 거를 먼저 집중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빨리 와서 이쪽 일을 해야 돼 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다 보니 그 순간에 그쪽 아팠던 곳을 사라지게 되고 위에 음식물 소화시키는 쪽으로 일꾼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음식을 드실 때는 작은 양으로 먼저 스타트를 하시고 부담되지 않게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드실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만 하시면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몸은 우선 배분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이래요. 우리 생명의 위협에 가장 먼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만한 곳을 내 몸에서 스스로 알아서 그쪽을 제일 먼저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뇌 중요하잖아요. 뇌, 그 다음에 오장육부. 그쪽 세포들의 장기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쪽에 안 좋은 곳을 먼저 가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몸이 알아서 제일 먼저 그것을 찾아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 몸에서 건강이 제일 안 좋은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반응이 두 번째 안 좋은 곳.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순서에 나오는 반응의 정도와 강도와 깊이와 기간은 그 상태에 따라 그대로 비례한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의 몸의 건강 상태가 파악이 된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해독을 하다 보면 너무 모든 독소들이 한꺼번에 막 떨어져 나오고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간에서 그 해독을 하려니 너무 많은 양의 독소들이 떨어져 나오니까 그 간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 간이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해. 그러니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 제품군들도 먹었을 때 간에서 그것을 먼저 흡수를 하는 기능을 하는데 간이 독소를 해독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있기 때문에 야, 너가 아무리 좋은 영양이라도 지금은 내가 너무 버거워서 너까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네. 너까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네. 그러니까 너는 잠시 조금 있다 들어와. 잠시 기다려줘.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먹은 것을 훅 토해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은 내 지금 간이 지쳐있으니 너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들어와줘 라고 몸에서 요청을 하는 신호를 알아서 스스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서 독소 노폐물들을 가장 빠르게 내보내려고 하니까 가장 많은 독소들이 쌓여있는 곳은 장독소예요. 장독소와 그 다음에 몸속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 위에 쌓여있는 독소들이에요. 그래서 위에 독소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또 토하게 만들어요.
장독소가 빨리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독소가 빨리 빠져나가야 본인이 빨리 정화되고 세포들이 건강히 회복이 되니까 설사를 막 유발해서 장에 쌓여있는 나쁜 유해균들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설사를 유발해서 들어오는 족족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심하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에 서너 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도 화장실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쌓여있던 것들을 모든 걸 빠르고 강력하게 빨리 내보내야 몸이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럴 때 혹시라도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처리하실 때는 항상 샤워기 물로 처리하시고 혹시 외부에 나가셨다라면 물티슈를 꼭 지참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휴지를 몇 번 사용했다가 나중에 상처 나서 쓰리고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설사를 많이 하는 거는 장 속에 있는 중금속 노폐물들을 빨리 배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빨리 가벼워지고 회복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설사를 많이 하면 탈수 상태처럼 진이 빠졌을 거예요. 기운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클렌즈 해독 프로그램을 할 때는 독소가 빨리 빠져나가는 반응이 극대화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기관지 쪽이나 이런 분들 약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오히려 막 콧물, 기침, 가래, 재채기 이런 것들이 막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 순간에 쌓여있던 독소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더 심해지는 불편한 증상이 나오게 되고요.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심하게는 실핏줄이 툭 터져 있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유 없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게 터져 있어요. 간에 있는 독소와 뇌 혈관 찌꺼기들의 뇌독소를 빨리 빼내기 위해서 뇌에서 가장 가까운 통로로 눈으로 빼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열려있는 구멍이랑 구멍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반응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 구멍이라 하면 눈, 코, 입, 귀, 소변, 배변, 마지막 피부로. 그래서 가장 많은 경피독이나 이런 것들을 쌓여있고 독소를 빨리 내보낼 때 피부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로 내보낼 때는 주로 림프절이 있는 곳. 그래서 겨드랑이, 가슴골, 등판, 사타구니 그러한 쪽에 독소 노폐물들이 빨리 빠져나갈 때 발진, 두드러기 또는 물집, 수포, 심하게는 고름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갑니다. 그러한 반응들 또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화학 독소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피부 발진으로 나가는 증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 또한 이유 없는 반응이 없어요. 근데 피부 발진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괴로워요. 가렵고 하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시간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긁으면 안 되고 긁으면 일단은 확 퍼져버려요. 주변에. 최대한 긁지 않도록 너무 가렵거나 이럴 때 이쑤시개를 한 10개, 20개를 테이프로 고무줄로 묶어서 너무 세게 하면 상처 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살살 이렇게 꾹 눌러서 찌르고 있다가 떼고 가볍게 꾹 눌러서 찌르고 있다 떼고 이렇게 해서 긁어주시고 이제 가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요. 일단 손으로 긁으면 확 번져버려서 안 돼요. 긁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드시는 썰퍼를 스프레이 통에다가 조그맣게 타가지고 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녹인 상태로 수시로 자주자주 뿌려주시게 되면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심하게 가려우신 분들은 리퀴드 클렌저 그것을 면봉으로 콕 찍어가지고 가려운 부위를 콕콕콕 찍어서 발라주시면 그런 것도 빨리 아물기도 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카톡에다가 불편한 반응을 자꾸 올려주시고 대처 방법을 들으시면 빨리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제품의 양을 잠시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지속하셔도 괜찮지만 불편했을 때는 좀 줄이시고 너무 심하게나 그럴 때는 잠시 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랬다가 몸이 적응이 되면서 단계별로 조금씩 스타트를 하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짧게는 하루나 3일, 길게는 일주일,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그 반응들은 1차 해독, 2차 해독, 3차 해독, 4차 해독 반복적으로 해독을 할 때마다 강도가 세게 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약하게 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약하게 왔다가 서서히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포물선을 약하게 그리면서 쭉 좋아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하고 이번 주 2주차와 3주차 때 그러한 반응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좀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량 프로그램 시기가 이번 주부터 들어가고 독소 노폐물들이 이제 빠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하자라는 목적이고 그 세포를 건강하게 한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팁은요. 세포의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살이 찌고 그동안에 건강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세포 속에 독소가 너무 가득 차여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하는 걸 먹었어도 그게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건강하지 않은, 현재 살이 찐 몸이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 속에 가득 쌓여있는 독소를 서서히 빼내고 그 독소 빠져나간 자리에 빈 공간의 여분이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 드시는 각종 액상 제품들의 좋은 영양분들과 비타민 미네랄군, 그 다음에 캡슐 안에 들어있는 골고루 된 좋은 영양 균형들이 세포 속에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독소 노폐물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 독소 노폐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영양을 흡수를 시켜도요.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니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원활하게 보지 못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마지막 건강한 다이어트,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세포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했던 몸의 세포의 영양 균형이 너무 많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찌꺼기로 노폐물들이 쌓여 있어서 살이 찌고 살도 안 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졌던 원인이더라. 우리의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하자면 어렸을 때 배웠어요.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이다 배웠고 그리고 저장 영양소다 배웠어요.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활활 불쏘시개처럼 태워서 내보내는 영양소는 미량 영양소다 배웠어요.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5대 영양소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6대 영양소, 지금은 7대 영양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물과 식이섬유가 있어요. 물과 식이섬유를 함께 충분히 보충을 해주고 각종 미네랄, 비타민, 효소,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내보낼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살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이 찌게 되는 경우는 이 3대 영양소는 많이 먹는데 이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식단에는 미량 영양소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 대량 생산 재배 시스템으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지금 현재 시대에 먹는 야채와 과일 속에는 과거에 먹었던 영양소들의 2분의 1로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어요. 이미 땅에는
비닐하우스 재배 시스템을 통해서 농약과 비료를 키워주면서 그 안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은 고갈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현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현실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이고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물, 이 미량 영양소는 늘리셔야 돼요. 여기에 추가 하나 더. 식이섬유. 이것은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이어트는 과한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넣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이 찐 사람들은 감량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마른 사람은 근육으로 건강하게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증량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급격하게 짧은 시간 내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뺀 살을 더 탄탄하게, 더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포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세포로 만들어진 동물들이라도 요즘에 반려견, 애완동물 많잖아요. 애완동물들도 다이어트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애완동물 다이어트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세포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 건강이다라는 거고 다이어트다라는 거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세포의 건강이고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세포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지막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에 대한 칼로리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드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침에 눈 떠서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내 입에 들어왔던 음식의 칼로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해보고 계산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려면요. 본인이 가진 인바디 검사하셨을 거예요. 그 인바디 체커에서 나왔던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칼로리 조절을 하셔야 돼요. 보통 여성들의 기초 대사량은 1200칼로리, 1100칼로리, 1300칼로리 그 사이에 있습니다. 유지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12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의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쓰는데 들어가는 열량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몸속에서 1도씨의 물을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소비되고 공급되는 열량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 열량 단위로서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로리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3대 영양소 탄단지, 그 탄단지의 칼로리를 보도록 해볼게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에 4칼로리, 지방은 2배 열량이 높은 9칼로리예요. 그러니 지방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살이 많이 그만큼 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소가 태워지는 순서가 제일 먼저 우리 뇌의 60%의 열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너무 배제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멍해지고 뭔가 막 스트레스가 오는 느낌을 들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할 때도 갑자기 막 불안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오거나 뭔가 짜증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분.
나 밥 없으면 안 돼. 고기 먹고도 마지막에 냉면이나 밥, 된장찌개로 마무리 꼭 하셔야 되는 습관을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와요. 그럴 때 칼슘을 평소에 지금 드시는 양보다 2배, 3배 조금 더 늘려서 수시로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날 때마다 한 푸씩 드시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달달한 여러분 드시는 고인 주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충분하게 여분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스트레스 올 때, 힘들 때 조금 더 위로가 되고 마음에 편안함이 오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드시는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서플라이 이런 것들을 함께 타서 수시로 자주자주 드셔주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오거나 짜증 날 때 그리고 배고픔을 방지하면서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 지방으로 사용이 되고 마지막 단백질이 사용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 보충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배고픔 달래고 먹고 싶은 욕구도 줄이고 다이어트 효과를 그만큼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하루에 섭취해야 될 권장량이 있어요. 단백질 하루 섭취 권장량은 내 몸의 체중 1g당 1g에서 1.5g의 단백질을 권해줘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탄탄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잖아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 음식을 먹는다라는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1g에 1kg당 1g의 단백질을 권해주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실 때는 1kg당 1.5g의 단백질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체중 60kg이다.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섭취되는 권장량은 최하 60g에서 많게는 90g의 단백질을 섭취를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조금씩 배분해서 드셨을 때 그만큼 우리 몸의 흡수 기능이나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운동으로 살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는 칼로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살 빼려고 하면 나 밥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해서 뺄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하시죠. 그리고 작심삼일 동안 그때 밥 조금 먹고 뭔가 야채 듬뿍 먹으면서 나름대로 참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은데 억지로 힘든데도 운동 막 땀 흘리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지쳐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왠지 한꺼번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막 달달하게 땡기면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막 자학을 하고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질책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뭘 못하지, 다이어트도 못하지, 이래가지고 내가 뭘 성공하겠어 그러면서 막 비하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몸을 서서히 좋아질 수 있게 환경을 만들면서 한두 번씩 단식하더라도 포기만 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즘 꼬마 아이들이 소화비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으면서 간식으로 요즘 햄버거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 패치가 막 2장씩 있고 한 입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엄청 크죠? 거기에 프렌치 프라이드와 콜라까지 먹는 순간 1500칼로리예요. 건강한 남자 성인이 다이어트 할 때 하루 종일 먹어야 될 칼로리 섭취 권장량으로 권해드리는 게 1500칼로리 권장해드립니다.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이건. 그리고 조금 더 근육이 많고 등치가 크신 분들은 1800칼로리 또는 2000칼로리 이내로 권장해드려요. 근데 꼬마 아이들이 아침, 점심 세 끼 다 먹고 간식으로 먹는 칼로리가 이렇게 높으니 살 빼기란 쉽지 않고 소화비만이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죠. 피자 한 쪽이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피자 한 쪽은 500칼로리예요. 근데 우리가 피자 한 판 시키면 요즘 아이들은 피자 한 판 다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판에 5,000칼로리. 엄청납니다. 두 쪽 먹으면 1,000칼로리. 제가 여러분께 점심 식사 메뉴 400칼로리 식단으로 드세요 이렇게 권해드리잖아요. 새우깡 한 봉지 손바닥만한 미니 새우깡이에요. 안에 바람만 뽕뽕하고 내용물 많이 들지도 않았죠. 근데 이게 465칼로리. 그럼 이 한 봉지만 먹나요? 과자 2개, 3개 다 뜯어놓고 과자가 어떤 성분이 있냐면 새우깡 선전할 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이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한 번 손이 되면 중독처럼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과자가 그 과자의 성분 중에 중독을 일으킬 만한 성분들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독성이 될 수 있게 자꾸 땡기게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해서 과자 회사가 돈을 번다고 해요. 이것은 실제로 그 과자 회사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임원분께서 퇴직을 하고 나와서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건강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를 습관적으로 중독처럼 한번 손이 되면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먹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떡국 한 그릇이 600칼로리가 넘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맛 없을 때 먹는 칼로리가 냉면이 600칼로리가 넘어요. 냉면이 참 800칼로리예요. 국물이 육수 국물이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먹었을 때 얼만큼을 내보내야 살이 찌지 않는가가 계산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다이어트 원리예요. 먹은 만큼 내보낸 게 얼만큼인가를 계산했을 때 마지막 남는 숫자가 플러스로 남아서 배에 저장될 건가 마이너스를 시켜서 뱃속에 쌓여있는 지방을 내보낼 것인가가 찔 건지 빠질 건지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아까 400칼로리라고 하는 식단을 먹고 살이 안 찌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하려고 하면은요, 빨리 걷기를 2시간 해야 돼요. 엄청나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살 빼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숫자가 다 증거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것들을 관가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와 다이어트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평생 숙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론은 언제까지 우리가 먹는 것을 음식을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고 그걸 일부러 참고 억지로 조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평생 그렇게 다이어트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칼로리 따지지 않고 요요가 오지 않는 환경으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거냐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일단 몸속에 쌓여있는 수십 년 묵은 독소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걸 환경을 만들면 되고요. 그 빠져나간 빈 공간 자리에 영양 균형 깨진 세포에 건강하지 않은 세포에 영양을 충분하게 골고루 균형 잡히게 채워주고 나면 세포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세포들이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면서 순환이 잘 되면서 그 안 빠지던 팔뚝살, 날개살, 허벅지살, 등살, 브레이저살, 옆구리살 이런 살들이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것에 비우기와 채우기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적어도 6개월 동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 세포에 영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충분하게 투자를 해주시게 된다면 영양 공급에 투자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먹거리에서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고 내 몸이 저절로 살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위가 작아진 상태로 생활 습관을 바꿔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깨끗하게 클렌즈를 통해서 정화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과거에 안 좋았던 내가 좋아했던 기름진 음식이 안 땡기지게 만들고 천연의 순수한 야채에 가미하지 않은 그 천연의 맛이 입에서 맛있게 느껴지고 오히려 가미한 것들이 텁텁해지고 자극적인 느낌이 와서 안 찾게 돼요. 오감각이 살아나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모든 감각들이 다 살아나서 우리의 세포들은 애기 세포처럼 리셋이 돼요. 건강한 세포로 리셋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세포는 내 몸에 좋은 것만 스스로 내 몸의 자연 치유가 극대화되는 내 몸 안의 주치의가 살아나서 저절로 몸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돼서 의도하지 않아도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일부러 음식 참지 않아도 칼로리 계산하지 않아도 비우기와 채우기를 계속 반복했더니 마지막 건강한 상태로 세팅이 되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게, 점점 더 탄탄해지게, 그리고 요요가 없게 마지막 건강한 날들을 성공할 수 있는 팁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는요. 7,200에서 7,700 칼로리의 열량을 소모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500칼로리씩 운동을 통해서 소모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한 달 반을 했을 때 7,000칼로리가 소모되는 거거든요. 그럼 1kg 빠져요. 여러분 러닝머신 1시간 하면 몇 칼로리 소모되는지 아세요? 러닝머신 1시간 하면 300칼로리 소모돼요. 여러분. 엄청나죠? 엄청나기는 그 엄청나다는 건 너무 적죠? 그럼 러닝머신은 하루도 안 빠지고 1시간씩 하고 거기에 근력운동 나머지 30분을 추가로 했을 때 500칼로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한 달 동안 열심히 반복해봤자 먹는 거 절제하고 조절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래야 겨우 한 달에 1.5kg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즈백 클래스를 5주를 했는데 운동은 그냥 평소에 그냥 깨알 운동 정도 하고 계단 운동 조금 했을 뿐인데 신기하고 놀랍게 한 달 만에 5kg에 많기로는 10kg 이상 빠지는데 그것도 중요한 건 근육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근육은 늘어나고 지방으로만 완벽하게 빠져버리는 거죠. 지난 10기, 11기수 두 기수의 공통점 중에요. 근육이 빠진 사람이 1등부터 5등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정말 신기했어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 첫 번째 몸에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근육이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방이 빠져나가는 순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이 빠지는 거는 불가분의 관계,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근데 우리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더 많고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면서 도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만 순위 안에 5등 안에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얼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육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생활 속의 깨알 운동과 돈 안 들고 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집에서도 수시로 가만히 몸을 편히 두지 말고 계속 운동을 효과를 줄 수 있는 생활 속의 움직임을 늘려서 운동의 효과를 대신하자. 그렇게 강조드렸던 거예요. 다이어트 원리예요. 먹은 만큼 얼만큼 내 몸에서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물이 플러스로 남느냐 마이너스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찔 거냐 빠질 거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을 늘려야 마지막 다이어트를 요요가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중 감량의 유형의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 유형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면 과거의 나의 몸 상태가 나의 세포가 현재 어떠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혹시라도 처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계신다면 가장 유리해요. 한 번도 다이어트 경험이 없으시고 처음 했다라면 하는 족족 그대로 쭉쭉쭉쭉 빠져서 효과가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써놨는 내용 중에 다이어트는 과한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족한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영양을 채워 넣어줬을 때 진정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프 유형이고요. 근육량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봅니다. 근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처음 한다 하더라도 평소에 운동을 워낙 안 하셔서 근육량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더디 빠지고 근육도 소실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본인의 영양이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들인 경우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효과가 저조하고 근육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1주, 2주까지는 별로 크게 변화가 없고 3주까지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봤어요. 해독을 일주일씩 매달 한 달 한 번씩 반복을 하셔서 6개월을 하셨어요. 그분은 건강을 목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6개월 동안 해독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빠진 게 단 1kg 빠졌어요. 1kg. 너무 심하죠. 근데 그분은 워낙 본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게 간절한 분이었기 때문에 살 빠지는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묵묵하게 끊임없이 반복 해독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하는 6개월째 해독하는 3일째 되는 날 하루에 5kg가 갑자기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 얘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아까 얘기한 우리 몸에는 우선 배분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한다 그랬어요. 일단 내 몸이 장기를 좀 더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하고 나면 가장 몸속에 오랜 시간 동안 묵어져 있는 독소 노폐물들이 극대화돼서 열린 구멍이랑 구멍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환경이 극대화된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내 몸에 생명의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지장을 줄 만한 곳을 스스로 내 몸이 찾아서 그쪽을 가서 자연치유 공사를 스타트한다라고 그랬어요. 자연치유 공사를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쪽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많이 고장난 거예요. 많이 고장나서 우리가 집을 고칠랬더니 집을 인테리어 리모델링 재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뭐 벽지하고 장판 정도만 봄 됐으니까 가볍게 갈아볼까? 라고 하면 준비하는 돈도 적게 들고 재료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공사하는 시간도 짧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고장나서 집이 오래돼서 너무 막 사용해서 관리를 안 해서 너무 많이 고장나가지고 변기도 고쳐야 되지, 싱크대도 하수구도 막혔지, 보일러도 고장나서 다 뜯어서 고쳐야 되지, 장판, 벽지 다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기 위한 준비물이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준비물을 준비하기 위한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 발품 파는 것도 더 많이 에너지도 들어가죠. 그 공사하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그 순간에 집이 온갖 더 난장판이 돼서 먼지 날리고 더 찌꺼기 막 이런 그 철거물들은 넘쳐나고 그것들을 다 밖으로 갖다 내보내는 시간까지 난리 나겠죠. 우리 몸에도 똑같아요. 우선 배분의 법칙이 작동이 돼서 여러분이 드시는 그 캡슐과 액상 주스 안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들의 물질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안 좋은 곳에 보수 공사하는데 원료로 그만큼 준비를 하고 모으는 시간이 원료 준비 양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렸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 양이 채워지고 기간이 걸려서 세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몸의 환경으로 효과를 봤던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선 배분의 법칙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살 빠지는 건 뒷전이에요. 나와 함께한 지방 찌꺼기들, 옆구리살, 튜브들 20년, 3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내 몸에서 같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방 찌꺼기들은 당장 빠져나가지 않아도 내 생명의 위협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그 우선 배분의 법칙이 작동이 돼서 안 좋은 곳을 먼저 가서 해결을 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여기에 불필요한 오래 나와 함께한 지방들이 온몸이 건강하게 세포들이 회복이 되면서 신진대사 기능이 가동이 잘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지방 찌꺼기들이, 튜브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순서가 뒷전에 뒤늦게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몸에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더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더라.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귀를 기울여야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본인 스스로가 체킹이 되고, 본인이 그러한 몸을 확인하면서 아, 그래, 내 몸이 이랬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혹사시켰던 증거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네. 아, 그래서 이렇게 체지방 빠지는 게 더딘가 보다. 그래, 나는 우선 건강 빨리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까 건강 회복하면서 다이어트도 끝까지 내가 좋아질 때까지 한번 믿고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식단을 불규칙적으로 이때 먹고 저때 먹고 안 먹고 굶었다가 폭식했다가 막 이렇게 제대로 규칙적으로 안 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은요, 우선 몸에 독소 빠져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독소 빠져나간 자리에 영양 균형 깨진 세포의 영양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나서 쭉 빠지는 저러한 급격한 경사 그래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굶는 다이어트, 식사 거르는 다이어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하다 보면 부종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붓기가 살이 되셨던 분. 임신 후에 급격하게 갑자기 살이 쪘거나 건강이 뭔가 안 좋아지면서 종아리나 허벅지나 발등 있는 데나 발목 있는 데를 한번 손으로 꾹, 엄지로 꾹 힘껏 눌렀더니 그 누른 자리가 그대로 자국이 생겨가지고 잘 안 나와.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부종이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 손자국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근데 손자국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서 서서히 없어진다라면 부기가 살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3kg 빠져요. 처음 시작하면 하루에 3kg 빠지고 일주일 만에 막 5kg까지 빠져요. 그거는 수분이 빠진 거예요. 불필요한 독소 노폐물이 정체됐던 것들이 빠져나가서 섬에 쭉 내려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정체됐던 수분이 빠져나가고 나면 아까 얘기한 채우는 준비 과정이 다지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변화가 없다가 그리고 채워지고 나면 급격하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5주 과정이잖아요. 5주 과정을 딱 제대로 반칙 없이 잘 실천하신 분은요, 5주 후에 더 잘 빠져요, 여러분. 이미 몸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기, 9기, 10기에서 워밍업 하시고 거기에서 한두 번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분들은 더 잘 빠져요. 몸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껜가 우리
9기하고 10기에 11기하고 9기하고 11기에 1등 하셨던 강형규님, 강형규 코치님께서 글을 올려주신 거를 봤어요. 지금 열심히 잘 실천하시고 생활습관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몸이 준비가 되고 나면 훨씬 더 가벼워져서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본인이 경험한 거에 대한 것에 조언을 후배님들께 해주시는 내용을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배님들이 이런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 본인 좋아진 사례 같은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 줌으로써 우리 새로 오신 신규 회원님들께서도 동기부여를 좀 많이 받으셔서 더 열심히 도전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례들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진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게 되면 많은 분들의 귀감이 돼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차 감량 후에 뭔가 탄탄하게 영양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지기 기간이 필요했을 때 변화가 없다가 그 다지기 기간이 딱 세팅이 되면 빠져나가는 그래프예요. 과거에 원푸드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병원 약 다이어트 너무 굶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하신 경우는요. 또 근육이 너무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오히려 초기에 영양이 부족해서 우리 몸은 되게 오묘하고 신비롭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지금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라면 우리 뇌에서는 내 스스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작동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안 먹던 뭔가가 먹고 싶게 땡기게 만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 나 고기 먹고 싶네. 나 지금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을 채워주라는 신호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한 과일이 먹고 싶네. 나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채워주라는 신호예요. 먹고 싶을 때는 좋은 음식으로 바로바로 찾아 드시는 것도 건강 비결이에요. 우리 임신한 엄마가 생전 안 먹던 여보 나 순대 먹고 싶어요. 족발 먹고 싶어요. 족발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드라마 이런 거에서 막 나오잖아요. 저는 입덧이라는 걸 안 해봐서 사실 그런 걸 공감을 못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입덧을 통해서 안 먹던 음식을 먹게 되고 기존에 먹었던 음식을 못 먹게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엄마 몸의 환경을 조절을 해서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노력이라고 보면 돼요. 아이에게 어느 날 족발이 먹고 싶게 하는 거는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좀 채워주세요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막 땡기게 만드는 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도 똑같아요. 뭔가 갑작스럽게 이 프로그램 하는데 식욕이 더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식욕이 더 땡기는 경우는 영양 균형이 많이 지금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양 균형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급격하게 살이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번에 쭉 빠지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다지기가 들어가요. 다지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계단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계단으로 점점 내려왔다가 다지기, 내려왔다가 다지기. 그럼 반복되는 그래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이번 2주차에 몸의 대청소를 조금 더 이제 집중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데 식단표에는 일반식이라고 400칼로리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권해드렸던 일반식은 이제 조금 삼가하시는 게 몸의 대청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먹는 걸 못 참겠어요. 뭔가 먹고 싶어서 나는 너무 막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야채 정도는 좀 드세요. 대신에 점심 한 끼 정도만. 그리고 그 야채 드실 때는 찐야채 반, 생야채 반 섞어서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야채를 드실 때는 집된장이나
죽염 정도 살짝 찍어서 드시는 정도로 드셔요. 고추장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조금 더 뭔가를 더 추가로 먹고 싶어요 하시면 두부 4분의 1모. 나머지는 안 돼요. 그것만 조금 제한을 하셔야 돼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메뉴를 세팅을 하셔야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20년 이상의 많은 경험의 데이터를 봤더니요. 다이어트 식단표, 다이어트 들어가면 저 다이어트 식단표 짜주세요. 그러면 뭐 600칼로리 식단, 800칼로리 식단, 뭐 1000칼로리 식단, 1200칼로리 식단 어마어마하게 짜서 드려봤어요. 그 식단대로 지키는 사람을 단 한 명을 못 봤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일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맛있어서 제어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예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딱 메뉴를 정해놓고 세팅해놓고 그것도 범위를 어느 만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내 한 주먹만큼 넘으면 안 된다라는 범위를 정해놓으세요. 무조건 한 주먹 이내로 천천히 50번씩 꼭꼭 씹어서 드신 것만 잘 하시면 우리 몸에 5주 후에는요.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과 다이어트, 성공이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 풀리기 전에 어쨌든 5주가 끝난 후에 적어도 한 사이즈 이상씩 줄인다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가 여자 사람으로 살았다라면 남자 사람으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여성이라고 하는 성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남자 사람이라면 남자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하는 성 정체성을 찾으면서 이왕이면 멋지고 탄탄하고 라인 잡힌 아름다운 몸매로 기적 같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카톡 활동에다가 눈치 보지 마세요. 본인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인증샷 찍어서 계속 실시간 올려주시고 본인의 생각, 감정, 나의 컨디션 계속 수다 떠는 수다방이에요. 우리 카톡방은 수다방이니까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서로의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고요. 그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응원, 칭찬, 격려, 동기부여하는 최고의 효과를 보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카톡방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목표 극대화돼서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